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홍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판적 사고에 대한 그 정의, 그리고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그 어떤 차이점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연역으로 왔죠. 그래서 연역 논증을 다루면서 특히 우리가 이제 타당성과 건전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좋은 연역 논증이 갖춰야 할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참이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값을 갖는 명제에만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 타당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논증에 대해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그 스토아 학파의 논리학이 있는데요. 이 스토아 학파가 발견했던 그러한 개념들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뒤에 가보면은 포괄적 선언과 배타적 선언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스토아 학파의 논리학에서 그 발견된 그러한 사항들이거든요. 네, 연역 논증의 어떤 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이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 유형들이 있었죠. 네,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전권 긍정 논증이 있고 후권 부정 논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조건 3단 논증이 있고 선언 3단 논증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선언지 제거법이라고 얘기도 했었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연역적으로 부당한 논증의 유형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권 긍정의 오류라든가 정권 부정의 오류라든가 그 다음에 선언지 긍정의 오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배타적 선언이냐 포괄적 선언이냐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그 추론 규칙입니다. 네, 논리적으로 타당한 그 논증 유형들이 있는데,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 유형들이 있는데 거기에 더 필요한 것들, 다른 것들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또 그 동치 규칙이 또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추론 규칙 중에 이러한 어떤 함축 규칙하고 그 다음 동치 규칙들을 좀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면서 사용도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연역 논증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귀납 논증을 나갈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43쪽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맞죠. 뭐냐면 여러분, 연역적으로 부당한 논증이 반드시 나쁜 논증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연역적으로는 부당하지만 유의미한 논증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귀납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납 논증을 우리 또 귀납적 일반화라든가 그 다음에 통계 3단 논법이라든가 그 유비 논증이라든가 인과 논증이라든가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거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또 잘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 아니면 부당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디그리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귀납 논증은 그렇지가 않아요. 디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논증이 있고 더 나쁜 논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강한 논증, 더 약한 논증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개연성의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7쪽에 문제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그 중점적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그런 추론 규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기호화하고, 그리고서는 전제로부터 결론의 참이 따라 나오냐 안 따라 나오냐 그런 걸 볼 거거든요. 약간 여러분이 그 어떤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이런 게. 제가 여러분한테 좀 노하우를,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몇 번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이거
아주 묻습니다. 이건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연습 문제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그거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문을 기호화하고 그 기호화된 그 논증을, 논증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론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역 논증에서는. 일단은 여러분 7번을 보죠. 7번에 보면은 여기 이제 다하고라는 이것이 이제 정원 3단 논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고 가하고 나만 볼 건데요. 일단 가를 보면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호화가 다 되시죠.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A이면 B다. B다. 그러므로 A다.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후권 긍정의 오류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뭐 이렇게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베꼈거나 뭐 A를 베꼈거나 B를 베꼈다 그래서 A 또는 B 베끼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not A 그러므로 B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선언지 제거법이라고 그러죠. 예, 선언 3단 논증에 이건 타당한 연역 논증이죠. 다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만 볼 텐데요. 정답은 4번인데 나는 타당하다. 그렇죠? 선언지 제거법이고 첫 번째 전제 속에 선언지 하나를 부정하면서 남은 선언지 하나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거 선언지 제거법 그 선언 3단 논증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죠. 그렇지만 다라는 타당하지가 않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다하고 라는요 우리가 만일에 정원선답 논증을 배웠다라고 하면 식과 격을 통해서 이것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A식 일격만 봤죠. 그런 거 아주 직관적으로 금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번은 우리가 예전에 했습니다. 9번으로 가보죠. 요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9번 문제하고 그 뒤에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선은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서 타당한 논증을 모두 고르면 그랬는데 가나 다에 지금 이렇게 이 문장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문이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정확하게 기호화를 하셔야 돼요. 기호화가 잘못되면 하나만 안 하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집중하셔서 기호화를 꼭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위는 정치학을 듣거나 심리학을 듣는다. 뭐라고 할까요? A 또는 B 이렇게 하자고요. 순위가 심리학을 듣는다면 순위는 물리학을 듣지 않는다. 순위가 심리학 듣는다는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뭡니까? B이면 not C다 이렇게. 따라서 순위가 정치학을 듣지 않는다면 순위는 물리학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므로 not A이면 not C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제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다가 문제를 미리 여기 풀지 않으셨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중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도 다 기호화를 한번 바꿔 놓으세요. 그리고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해보시고 여러분이 의문점도 해결하실 수가 있고 일거양득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냥 제 강의로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은 아실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시험을 보려고 하다 보면은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렇게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뭐지?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리뷰 개념으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A 또는 B, 그 다음에 B이면 not C, 그러므로 not A이면 not C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타당한 논증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관건이 뭐냐 그러면 결론을 잘 보세요. 지금 전제로부터 결론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는 거거든요. 전제로부터 결론이 나와야 타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전제에서 not C가 있어요.
결론에 보니까 not C가 있죠. 그 앞에는 not A가 있네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뭘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결론이 not A니까 저기 첫 번째 전제를 not A가 나오도록 변형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대치기칙, 동치기칙 있잖아요. 동치기칙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A 또는 B는을 not A가 들어가도록 진리값은 똑같아요.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ot A이면 B 그러면 되죠. 이거 단순 함축이라 그래가지고 풀어버리면 A 또는 B가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 대치규칙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단순 함축이 있으면 A이면 B다 그러면 not A 또는 B가 되잖아요. 그게 동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not A면 B, B면 not C. 그러므로 not A면 not C. 타당하죠. 이게 조건 3단 논증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결론을 보세요.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전제들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지 그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결론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로 가보죠. 자, 철이가 심리학을 듣는다면 정순이가 심리학을 듣거나 삼순이가 심리학을 듣는다. A이면 B 또는 C 그러면 되죠. 듣거나 그랬으니까. 정순이와 삼순이가 모두 심리학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나눠드렸던 그러한 어떤 그 과제에도 들어가 있는데 뭐뭐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면 정순이와 삼순이가 모두 심리학을 듣는다. 요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그게 낫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B 그리고 C가 이제 가로를 묶이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거짓이다. 정순이와 삼순이가 모두 심리학을 듣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철이는 심리학을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not A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결론 not A가 나오려면 이거 어떻게 하면 not A가 이렇게 나올까 그러면 지금 A면 뭐 그 다음에 not 뭐 그 다음에 not A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후건 부정식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not A가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전제가 그 첫 번째 전제에 있는 B 또는 C하고 두 번째 전제에 있는 B 그리고 C하고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제에 있는 것이 B 그리고 C가 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전제가 B 또는 C가 아니다라고 사실이 아니다가 되든지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만 not A가 따라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지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이게 부당한 논증이고 다로 가보면 여러분 이거 정민이가 사회학을 들으면 효리가 사회학을 듣는다. A면 B다. 정민이가 사회학을 들으면 태희도 사회학을 듣는다. A면 C다. 따라서 정민이가 사회학을 들으면 A이면 효리가 사회학을 듣거나 태희가 사회학을 듣지 않는다. A이면 B 또는 not C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면은 결론이 A이면 효리가 사회학을 듣거나 B 또는 태희가 사회학을 듣지 않는다. not C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형식을 딱 일단은 만들어 보세요. A이면 B, A이면 C, 그러므로 A이면 B 또는 not C.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냐는 거죠. 여기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론이 A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A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것을 결론에 준하게 맞추려고 그러면 요 전제를 갖다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여러분 A이면 B, A이면 C니까 요것을 일종의 배분 법칙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이면 가로 열고 B 그리고 C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이거 배분 법칙을 하면 A이면 B이고 A이면 C예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A이면 B, A이면 C 돼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그리고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로. 우리가 저기 양도논법 딜레마 논증도 보면은 그 할머니 얘기 있었잖아요. 예, A이면 B고 뭐 A이면 C다 그러면은 뭐 A다 뭐 B 또는 C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 한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A이면 B 그리고 A이면 C예요. 그러니까 A이면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A이면 B 그리고 C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A이면 B 그리고 C 그러므로 A이면 B 또는 not C. 부당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A이면 B 그리고 C하고 A이면 B 또는 not C하고 직관적으로 딱 봐도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 또는 not C가 나오게끔 이 뒤에 있는 A이면 B 그리고 C를 어떻게 좀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린 논리 규칙에 따라서 변형을 시켜주면 돼요. 진리값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런 추론 규칙을 통해 가지고 변형을 줘서 결론이 따라 나오는지 안 따라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B 그리고 C라고 하는 거 연원이잖아요. 여러분 그 연원지 단순화라고 있죠. 예, 연원지 단순화. 이거 지금 결론 나오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전제로다가 우리가 이걸 또 얘기할 수 있어요. B 그리고 C이면 B라고 할 수 있죠. 왜? 연원지 단순화를 하는데 B 그리고 C이면 B다라고 이렇게 제가 전제 하나를 더 넣었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연원지 단순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A이면 B 그리고 C, B 그리고 C이면 B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대로 나오잖아요. 따라 나오잖아요. 지금 조건 산단 논문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B 그리고 C이면 왜 B라고 하십니까? C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론이 안 나와서 그래요. 예, 그렇게 풀어보시면 결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론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B를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B 그리고 C이면 B잖아요. 이거 조건 단순함축을 그냥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not B 또는 not C 또는 B가 돼요. 그렇죠? 여기 단순함축을 풀어보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냐 그러면 결론이 B 또는 not C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도록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not B 또는 가로 열고 B 또는 not C로 묶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not B 또는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 단순함축으로 B이면 가로 열고 B 또는 not C 가로 닫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그 전제들을 쭉 그대로 이거 갖다 집어넣어서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A이면 B, A이면 C 그거를 우리는 A이면 B 그리고 C 그 다음에 전제 B 그리고 C이면 B 연원지 단순화로 해서요. 그리고서는 이것을 정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B이면 B 또는 not C가 나오죠. 지금 이거 풀어가지고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연쇄 논증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예. A이면 B 그리고 C, B 그리고 C이면 B, B이면 B 또는 not C 그러므로 뭡니까? A이면 B 또는 not C가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면 뭐 그러면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은 쉬워질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여러분 무슨 뭐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추론 규칙들을 사용해서 타당한 전제들을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풀다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가하고 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뒤에 한 문제 더 나와요. 예, 몇 번 연습하시면 여러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상당히 재밌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호화할 때 아주 정신 차리고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기호화를 잘못해 놓으면 결론은 이런 추론 규칙을 이용해도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자,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번 같은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으시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타당하지 않은 건 뭐냐 그러면 1번은 뭐냐 그러면 A 또는 B, not B. 그러므로 A 그러거든요. 사실 여기에서는 여러분 전주에 있거나 중앙도서관에 있을 시간이다 그랬는데 이거 또는 이는 또는 뭐 거나 이거 뭐냐 그러면은 배타적 선언이죠. 여기서는 사실 그래서 지금 중앙도서관에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도서관에 있으니까 전주에 없음에 틀림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중앙도서관이 뭐 학교 도서관인지 뭔지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물론 않죠. 여하튼 우리가 배타적 선언이냐 아니면 포괄적 선언이냐를 보고 그래서 선언지를 긍정하더라도 그것이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서는 선언지 제거법, 선언 3단 논증으로 타당한 연연 논증이고요. 2번은 조건 3단 논증이죠. A면 B, B면 C, 그러므로 A면 C다. 그리고 3번은 A면 B, not B, 그러므로 not A. 후권 부정식이죠. 타당합니다. 이게 후권 부정 논증이고, 4번은 전권 긍정 논증이고, 5번이 타당하지가 않은데요. 이것은 후권 긍정의 오류입니다. A면 B, B, 그러므로 A다. 전권을 긍정해야 되는데 후권을 긍정했으니까 오류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쉽죠. 이런 문제는 그냥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너무나 거의 이제 상중하로 난이도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뭐 하에 속하는 거죠. 11번으로 가죠. 앞에서도 우리 이거 풀어봤습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일단은 여러분 여기 기역부터 리을까지를 전부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시키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비판적 사고를 수강하면 논리학을 수강한다 그래가지고 앞글자만 따서 비이면 논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알파벳 대문자로 바꿔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이면 B이다. 기억은요. 니은은 뭐냐면 not A이면 not C다. 그리고 디귿은 A이면 D다. 리을은 A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시켜 놓으시면 B 또는 A 1번은요. 2번은 D이면 C, 3번은 C이면 B, 4번은 C이면 D, 5번은 C이면 A예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죠. 우선 여러분 1번 한번 볼까요? B 또는 A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디로부터 따라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뭐 배웠죠? 여기 보면은 리을에 A가 있잖아요. B 또는 A 이거 뭐라고 그러죠? 선언지 첨가법이라고 그러죠.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일에 A 그러고서 그러므로 B 또는 A 그러면 우리 진리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제가 참이라면, 그러니까 A가 참이에요. 그럼 결론은 무조건 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선언 명제가 거짓이 될 때는 선언지가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잖아요. 하나라도 참이면 그것은 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언지 첨가해도 진리값은 변화가 없다. 그렇죠. 2번은 안 나오니까 2번이 정답인데 이거 넘어가고, 3번은 C이면 B다.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니은을 보시면 not A면 not C잖아요. 이거 대우로 동치가 있잖아요. C면 A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니은하고 기역을 우리가 그 조건 3단 논증으로 C면 A, A면 B, 그러므로 C면 B. 마찬가지로 4번 C면 D는 어떻게 됩니까? 니은하고 디귿의 조건 3단 논증이에요. C면 A, A면 D, 그러므로 C면 D. 그리고 C면 A는 뭐냐 그러면 니은의 대우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들이 모두 참이라면 2번 빼고는 다 전부 다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그러한 타당한 논증이 되겠습니다. 12번에 연역 논증의 타당성 혹은 건전성에 대한 설명을 본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호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A면 B다, not B다, 그러므로 not A다 그래요. 이거 우리가 후건 부정식이니까 일단 타당한 논증이죠. 근데 여기에서 건전한 논증이냐,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시문만으로는 건전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이 있네요. 이 13번이 우리가 또 여기 방금 앞에서 이 9번에서 봤던 문제하고 마찬가지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딱 멈춰 놓으시고 이것을 기호화를 전부 한번 해보세요. 기호화를 하시고서 저하고 확인해 보시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 지금 나온 대로 해가지고 기호화를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저하고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하셨다고 지금 잠깐 멈추고 기호화를 하신 상태고, 그러면 돌아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가를 보면은 일단 여러분이 하셨으니까 그냥 쭉쭉쭉 하겠습니다. A 또는 B, B이면 not C, C 그러므로 A, 이렇게 기호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보세요. A가 나오잖아요. A가. 그러면 A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전제하고 두 번째 전제를 보면 B이면 not C인데 C가 나오잖아요. 이거 뭐냐 그러면 후건 부정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기 후건 부정식으로 하면은 A 또는 B가 뭘로 돼야지 A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걸 not A가 나오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not A면 B가 되죠. 그렇죠? 예, 동치입니다, 이거. 예, 대치기치. 그래서 not A면 B, B면 not C. 사실 not A면 B, B면 not C면 not A면 not C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니까 A죠. 예. 타당한 논증입니다, 이게. 예. 자, 그리고 이제 나를 가보면은 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A이면 B 또는 C, B 그리고 C이면 D, not D, 그러므로 not A 이렇게 되거든요. 기호화를 하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이 또 결론이 not A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전제를 봤더니 D는 not D죠. 이거 후건 부정식으로 해서 저기 앞에 이제 A가 있는 거 이걸 not A로다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잘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A이면 B 또는 C인데 두 번째 전제는 B 그리고 C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B 그리고 C로 첫 번째를 해주든지 두 번째를 B 또는 C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건 타당한 논증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건 부당한 논증이 되는 겁니다. 전제를 이렇게 첫 번째 전제든 두 번째 전제든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부당한 논증이 되는 거고, 다로 가보면 여러분 여기서 이거 기호화 어떻게 하셨나요? 영수가 머리가 좋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머리가 좋지만 않는다면 이거 뭐 좋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그리고 있잖아요. 연원. 거기에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꼭 알아두시라고 했는데 그리고나 그러나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A 그리고 B이면 not C, 그리고 C 또는 D not D, 그러므로 not B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전제를 보면 여기 지금 C 또는 D인데 not D잖아요. 선언지 제거법이네요.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C가 나오죠. 근데 이거 C가 나오는데 보니까 첫 번째 전제에 not C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전제를 정리를 하면 C가 남잖아요. 이거 후건 부정식이네.
그러면은 결국은 not C가 C니까 A 그리고 B를 갖다가 우리가 부정을 하게 되면 not A 또는 not B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결론은 뭐예요? not B죠.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써줘야 되죠, 이게. 예. 만일에 여러분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만일에 not A 그리고 not B가 왔어요. 그런데 결론에다가 not B라고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거는 성립이 됩니다. 왜? 연원지 단순화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not A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만일에 이게 not A 그리고 not B가 결론이라면, 그러니까 저기 전제에 A 그리고 B가 아니라 A 또는 B인데 이거를 부정해서 not A 그리고 not B가 나왔다. 그런데 결론이 not B만 나왔다든가 not A만 나왔다든가 아니면 not A 그리고 not B 나오면 뭐 당연한 거고요. 어느 하나만 나와도 연원지 단순화로 타당해요. 예. 근데 여기서는 not A 또는 not B인데 둘 다 써줘야 되는데 not B만 썼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합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궁금한 점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저한테 질문하실 수도 있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일단은 여러분 여기 다를 갖다가 잘 보시고, 그래서 정답은 1번 가입니다. 1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해보시면 1번은 정권 긍정 논증, 2번은 정권 부정식이니까 이것이 타당한 논증이 아니죠. 3번은 후권 부정식이고 4번은 선언지 제거법이고 5번은 여러분 조건 3단 논증이에요. 결론부터 나왔죠. A면 C다. 그래서 A면 B, B면 C, 그래서 A면 C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쉬운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15번은 제가 이거는 그냥 저희 논증만 보겠습니다. 예, 별로 이렇게 좀 언급하고 싶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논증만 보겠습니다. 논증만. 여기 논증을 정리하면 A 또는 B, not B, 그러므로 A예요. 예, 이것은 우리 선언지 제거법으로 아주 타당한 논증이죠. 근데 3번 보면 타당하면서 건전한 논증이다가 있고 2번에 타당한 논증이다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건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들이 실제로도 참이냐, 사실 이 전제만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번 타당한 논증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전성 논의를 하려면 이거는 분과학문에 물어봐야 되고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리학은 형식의 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타당 부당은 그런 거 몰라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글만으로는 전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2번 타당한 논증이다.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뭐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 무슨 얘기입니까? 타당한 논증을 얘기하는 거죠. 타당한 논증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는데, 가는 여러분 후권 긍정의 오류예요. 나는 정언 3단 논증이죠. 이거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다는 뭐냐면 후권 긍정의 오류입니다. 예. 라는요. 예. 여러분 라 한번 볼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하셨어요. 하셨다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A이면 B 그리고 C다. 근데 not C이다. 그러므로 not A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not A가 나온 거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저 첫 번째 전제의 후권을 부정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이게 부정했는데 not C만 나오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A이면 B 그리고 C,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덧붙여 버리죠. B 그리고 C이면 뭐라고 바꿀까요? C 하면 되잖아요. 연원지 단순화. 그러니까 C니까 not C, not A. 타당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추론 규칙들을 사용해서
전제들을 거기에 더 집어넣어 놓으면 거기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는지 안 따라 나오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역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풀이 과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과정 하나하나를, 이 풀이 과정을 따라가시면 결론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 연원지 단순화를 꼭 사용하셔서,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후권 부정 논증이다, 타당하다라는 걸 알아내셔야 되고, 말을 보면은요, 너는 미숙과 미라 둘 모두와 결혼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배타적 선언이다. 그러니까 너는 미숙이하고 결혼하기로 했잖아. 긍정이지만, 이게 뭐 선언 3단 논증인데 이거 선언지 긍정의 오류라고 하지만 이미 여기에서는 배타적 선언이기 때문에 긍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지죠. 나라 마가 됩니다. 이게. 자, 그리고 17번 다음 논증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있는 이 논증을 읽어가시면서 기호화를 하셔야 돼요. 기호화를 하시다 보면은 결론이 나오려면 여기에 전제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A이면 B, 그리고 가로 쳐놨어요. 그리고서는 A이면 C다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B이면 C가 들어가잖아요. 조건 3단론 중에서 A이면 B, B이면 C, 그러므로 A이면 C 그러잖아요. 그 가로를 쳐놔도 어차피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이 되려면 B이면 C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찾아내면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거 이제 연준이 있는데 개선되고 경기가 예상만큼 좋아지면 A 그리고 B이면 C다. 근데 not C죠. 그러므로 뭡니까? not A 또는 not B.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후권 부정식이잖아요. 아주 타당하게 나왔어요. 그러고서 봤더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뭐뭇이 아니다, negation이라는 부정이 들어간다고 앞에서도 우리가 봤죠. 그런데 4번을 봤더니 뭐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이제 높은 3.9%를 기록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더니 글로벌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 뭡니까? not A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not A 또는 not B예요. 그리고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4번으로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가 빠져 있고 not A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당연히 들어갈 거 뭡니까? 이거는 선언지 제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B가 들어와야 돼요. B가. 그럼 B가 들어오려면 B는 뭡니까? 미국 내 미국 내 경기가 예상만큼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으면 미국 내 경기가 좋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다가 이 전제를 추가하면 not B인데 그거에 대한 또 부정이죠. 결국은 B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논리적 함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전제가 무엇이 들어가야만 이것이 타당한 연역 논증이 되는지, 그래서 이게 선언지 제거법으로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1과 2를 전제로 삼아서 3을 타당하게 추론할 수 없다?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서는 후권 부정식하고 선언지 제거법을 활용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논증평가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기호화를 하면은요. 자, 18번은 했고 이제 19번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19번도 제가 여러분 19번은 나중에 제가 다시 돌아올 텐데요. 저 앞에서도 우리가 귀납 논증을 하고서 풀어봐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냥 넘었죠. 여기서도 그냥 패스하긴 할 텐데, 근데 하나만 하고서 넘어가려고요. 다시 올 겁니다. 이건 우리가 논증 비판하기 위해서 건전성의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호화를 해보세요. 영희와 정희는 핸드폰을 바꾼다. 영희도 바꾸고
영희도 핸드폰 바꾸고 정희도 핸드폰 바꾼대요. A 그리고 B예요. 영희가 핸드폰을 바꾸면 민수도 바꾼다. A면 C다. 정희가 핸드폰을 바꾸면 민수도 핸드폰을 바꾼다. B이면 C다. 그러므로 민수는 핸드폰을 바꾼다. C다. 여러분 이거 연역적으로 타당합니까?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정적으로 도출이 되냐라는 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본래 여러분한테 제가 나눠드렸던 그 양도논법, 딜레마 논증의 4가지 그 폼이 있죠. 아규먼트 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보통은 A면 C, B면 C, 그러면 요걸 갖다가 C가 나왔으니까 전권 긍정식으로 선언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A 또는 B, 그러므로 C 이렇게 나와야 타당한 양도논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A 또는 B가 아니라 A 그리고 B네. 틀렸네. 그러면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이건 타당한 양도논법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여러분 A 그리고 B라고 하는 거는요, 곧 A 또는 B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A 그리고 B 이걸 또 바꿔보세요. 이거 지금 연원지 단순하죠? 예. 그리고 선언지 첨가법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그리고 B이면 A 또는 B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오죠? 예. 여기에서 연원지 단순화를 하셨다가 선언지 첨가법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A 또는 B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한 양도논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만 보고 건전성 문제 제기할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논증을 비판하는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논증을 비판할 줄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토론에 임했을 때도 상대 측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논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아주 테크니컬한 기법이에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20번으로 가보죠. 여러분 여기 보기에서 타당한 논증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러분 가나 다를 여러분이 지금 신속하게 기호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하셨다고 하고 들어갑니다. 바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읽고. A이면 가예요. A이면 B 그리고 C, not B, 그러므로 not A. 여러분 결론 보면 이것은 후권 부정식이잖아요. 근데 B 그리고 C인데 여기 not B 이게 되나? 아까 우리 봤죠.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전제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B 그리고 C이면 B 해야죠. C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럼 not B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연원지 단순화를 하는데 B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A이면 B 그리고 C, B 그리고 C면 B, not B, 그러므로 not A. 완전히 타당하게 도출이 되는 거죠. 나는 뭐냐 그러면 A 또는 B이면 C, not A 그리고 not B, 그러므로 not C. 이거 뭡니까 여러분? 전권 부정의 오류죠. 다를 가보면 A이면 B, B 또는 C이면 D 그리고 E, 그러므로 A이면 E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제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A이면 B예요. 그 다음에 B 또는 C가 나왔잖아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여기 전제 하나 더 넣으면 돼요. A이면 B, B 또는 C. 이건 뭡니까? 여기서 B이면 B 또는 C가 나오죠. A이면 B, B이면 B 또는 C. 선언지 첨가법. C를 첨가한 거예요. 그러면은 B 또는 C 나오죠. 그리고서는 D 그리고 E가 나와요. D 그리고 E면은 E가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연원지 단순화. 그래서 E가 나오죠. 그러니까 A이면 E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선언지 첨가법하고 연원지 단순화를 활용하시면 결국 타당한 연연 논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하고 다가 여기에서 타당한 논증이죠. 여러분 이거 해보니까 조금 재미가 있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언지 첨가법하고 연원지 단순화, 이거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제에다가 그러한 추론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그런 거를 좀 바꿔주시고 하면은 변형을 주면은
이게 결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특히 결론을 보시고 그 결론에서 이제 그 전제들을 갖다가 역추론해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2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21번. 여기에 보면은 그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거를 갖다가 일단 기호화를 해야 되는데 뭐 델타, 뭐 알파 이런 게 있는데 ABCD로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 1번 기역은 not D, 니은은 B 또는 D, 디귿은 not G이면 A, 리을은 B이면 not G. 이거를 갖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말고 1, 2, 3, 4로 해보죠. 1, 2, 3, 4로. 제가 여러분 이미 과제로 여러분한테 드렸지만, 예, 사실 우리 이제 책에 연습 문제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이게 이제 시험에도 나왔던 것들이고 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지문이 나왔다, 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게 기호화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타당한 논증 형식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도출되는지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1, 2, 3, 4가 이렇게 돼 있으면 5번은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5번은요, 여러분 1번이 not D고 2번이 B 또는 D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보면은 뭡니까? 이게 선원지 제거법이죠? 그럼 D를 제거한 B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5번을 1번하고 2번을 이용해서 선원 3단 논증으로 B가 나왔어요. 그리고 B가 나왔으니까 6번은 뭘로 가냐 그러면 4번하고 5번을 보면은 4번이 B이면 낫쥐잖아요. 5번이 B잖아요. 이건 뭡니까? 정권 긍정식이니까 낫쥐가 나오죠. 4하고 5에서 정권 긍정식. 그 다음에 낫쥐가 나왔으니까 3번하고 6번을 또 정권 긍정식이네요. 그러니까 낫쥐이면 A, 낫쥐, 그러므로 7번은 A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B, 낫쥐, A니까 결국 알파하고 베타 행성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냥 뭐 이렇게 그 뭐 행성 뭐 이름만 이렇게 한 거지,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항상 여러분 어떤 그 지문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기호화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추론 규칙들을 사용해서 타당하게 결론이 도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나눠드렸던 추론 규칙들, 특히 우리가 선언지 첨가법이라든가 연원지 단순화라든가 이러한 두 가지 방법들을 주로 많이 이용을 했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고, 이런 문제 나오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되게 흥미로우실 거예요. 수학 문제 풀듯이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게 계속 하다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엔 뭘 할 거냐면, 제가 여러분께 이제 과제를 좀 드렸는데 그 과제에 대해서 그래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확인을 안 해도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2주차의 어떤 참거짓 퍼즐을 좀 보려고요, 여러분. 2주차의 참거짓 퍼즐을 통해서 논리 여행을 떠나봅시다라고 해가지고 추론 과정과 정답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서에서 목격자 3사람이 범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라는 거죠. 여기도 여러분 보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우리가 보면은 결국 이것을 갖다가 기호화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또 공연이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여기 뭐 영희, 순이, 뭐 순이, 봄이 뭐 어떻게 해든 상관없는데 이름으로 가보죠. 그럼 이번에는 A는 뭐냐면은 영희 또는 순이, B는 순이 또는 봄이, C는 not 영희 또는 not 봄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를 갖다가 기호화할 수가 있어요. 경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일단 조건이 뭐가 있냐 그러면 단독 범행이래요. 예. 공범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진술은 거짓인데 나머지 두 진술은 참이래요. 예.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진술이 거짓이고 어떤 진술이 참인지를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만 우리가 제한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활용하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A, B, C가 있는데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보면 되겠죠. A가 거짓이고 B, C가 참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B만 거짓이고 A, C가 참인 경우. 세 번째는 C가 거짓이고 A, B가 참인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리를 해보시면 1번, 그러니까 A번 첫 번째 같은 경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경우에 보면은 A가 거짓이니까 영희도 범인이 아니고 순이도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범인은 누구예요? 봄이죠.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딱 맞아요. 범인은 한 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희도 순이도 범인이 아닌데 봄이가 혼자 남았고 아 단독 범인 맞네. 이거는 이 조건에 맞아요. 2번도 가보시면 B가 거짓이라니까 순이도 범인이 아니고 봄이도 범인이 아니에요. 예, 거짓이니까 아니니까. 그럼 범인은 누구예요? 영이죠. 단독 범행이네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3번을 가보면 C가 거짓인데 영희하고 봄이가 둘 다 지금 범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C가 거짓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 범행이라는 거하고 봤을 때 모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순이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거짓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봤지만 봄이나 영이 둘 중 안에 한 명이 범인인 거죠. 그래서 순이는 절대 여기에서 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결국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제한 조건들,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어진 조건들, 단독 범행이라는 거하고 지금 진술들 간의 이 모순 여부를 살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3주차의 문제로 한번 가볼 텐데 거기에 보면은 1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고 2번은 어떤 사람의 행동 A가 의지 박약 행동이 되기 위해서 A를 행위하는 시점에 필요한 구성 요건 두 가지를 한번 찾아서 규명해서 제시해 보세요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여기 읽어보면은 조건이 다 드러나 있어요. 뭐 보통은 이제 술 얘기도 나오지만 담배 얘기를 많이 하죠. 담배 어차피 뭐 항상 이제 끊어야지 그러면서 막 이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크라시아라고 그래요. 지금은 의지 박약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자제력 결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크라시아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뭐 이 논의는 뭐 이렇게 철학자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조금 말씀드리면 플라톤의 이제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대화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자제력 결핍, 그러니까 의지 박약 행위 있잖아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이 자제력 결핍이라고 하거나 의지 박약을 아크라시아라고 제가 여기다도 써놨죠. 거기 의지 박약, 아크라시아 그냥 히라보예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아크라시아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아크라시아 부정태제, 아크라시아 불가능성 논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 진짜 마음은 어린 노릇에 육신이 약하도다가 많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걸 또 설명하고 또 현대 윤리학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RM 헤어라든가 뭐 데이비슨이나 이런 도널드 데이비슨이나 이런 사람들도 현대에서도 이런 논의를 하고 그러는데 조금 아무래도 좀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인간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결론에 맨 마지막에 의지박약 행동을 하는 순간 나는 합리적 존재가 아닌 셈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이 합리적 존재입니까? 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이기만 해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인간은 뭐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래도 그 정도도 지금 심하진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거의 놀라울 정도인데, 큐아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대문자로 Q하고 A를 쓰고 그 다음에 NON은 소문자로 써요. 큐아논이라고 그래요. Q라고 하는 사람이 익명의 제보자인데, 내부고발, 내부고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나니머스라고 그래가지고 익명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Q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거기다 어나니머스를 써가지고 큐아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큐아논 음모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트럼프 옹호자들이죠. 그래서 뭐 그 미국이란 나라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사실상 미국을 망치려고 든다. 딥스테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영웅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트럼프시다 막 이래가지고 참. 그래서 지금 미국은 굉장히 그게 생각보다, 제가 보니까는 백인 비율이 60%가 넘어요. 흑인은, 아시아는 정말 소수고요. 흑인도 그 히스패닉보다 적어요. 16%밖에 안 되더라고요. 60 몇 %가 백인이에요. 근데 이제 백인이 이제 문맹률도 상당히 높고,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백인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들이 아마 이 미국이 상당히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우리는 뭐 솔직히 대학 졸업 안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 지금은 주민번호만 있으면 대학을 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민번호만 있으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한국 사회는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너희들은 나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정말 어렵게 고생하셔가지고서는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엄청 공부시키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나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생 하셔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 주셨죠. 저는 그래서 물론 박정희의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됐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하여튼간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죠.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 잘 되길 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전 국민이 지적인 능력이 사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 글 못 읽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뭐 많죠. 뭐 의도적으로 뭐 일부러 그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 똑똑해지면. 하여튼 여러분 큐아논이라고 있는데 이 음모론이 아주 정말 너무 심각해요. 미국은 오래 전부터도 그래요. 합리적 존재라면,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합리적 존재라면, 여기서 말하듯이 의지박약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복잡하고, 인간은 미친 짓도 많이 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막 죽이고 그냥 전쟁에 학살에, 합리적인 존재고 이성적인 존재,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제가 봤을 때 망상이고, 여기서도 지금 의지박약 행동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질 못해서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보는 사람 없어요. 이게 이런 게 이제, 그런데 그런 논의가 이제 하나의 어떤 문화적 전제, 철학적 전제,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인간은 뭐 감정적 존재다, 뭐 어리석은 존재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건데, 여하튼
아크라시아의 시작은 소크라테스가 아크라시아가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왜 그러지?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 뭐 심리학이 뭐 엄청나게 디테일해지고 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이건 뭐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일단 조건은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은 원인으로돼 육신이 약한 이런 경우들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은 누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지만 담배 끊고 술 좀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거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성하고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죠. 알면서도 다른 행동을 하는 거. 우린 그런 존재예요. 뭐 그게 뭐 이상한가요? 사람이 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조건. 자발적으로 여기 음주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해야 하고 최선의 행동을 알면서도 다른 행동을 선택해야 하고 이게 여러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이게 인류의 역사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그러면 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까지는 하고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자, 4주차 과제로 가시면 여기 이제 1번에 보면 내일은 달이 뜰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저께도 또한 그 이전에도 계속 달이 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타당 부당한지를 밝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타당하면 건전한지 건전하지 않은지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부당하죠. 이거 무슨 논증입니까? 이거 사실 귀납이에요. 이거 귀납적 일반화 논증이라고 그래요. 귀납은 다 부당한 논증이에요.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 아니죠. 제가 여러분 그랬죠. 연역적으로 부당한 논증 중에서 유의미한 논증들이 귀납 논증이에요. 귀납 논증 필요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루돌프 카르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리실증주의자이기도 한데 정말 확률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개연성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게 그나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예상하고 모든 걸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개연성이 높은 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길잡이 삼아서 그걸 지침 삼아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부당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보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 통계 3단 논증이라 해서 이것도 귀납 논증이에요. 당연히 부당합니다. 이것도. 이거 우리 이제 다음에 이 귀납 논증 배우면은 이거 자연스럽게 아실 수가 있고 자, 3번은 뭡니까? 우리 이제 아까도 살펴봤는데 정권 부정의 오류죠. 타당합니까? 부당하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타당한 정언산단 논증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AAA식 일격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건전할까요? 건전하죠, 여러분. 그렇죠. 상식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은 흐르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5번으로 가보면 이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면 태양은 서쪽에서 뜰 것이다. 태양은 서쪽에서 뜨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뭐냐 그러면 이거는 후권 부정 논증이기 때문에 타당하죠. 이거 타당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왜 서쪽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타당하지만 건전하지는 않은 논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곤충은 이렇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부당하죠. 모든 곤충은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귀납적 일반화 논증인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더 드리자면 지금 이런
우리가 1번도 그러고 8번도 그러고 똑같은 문제인데 뭐냐면 과학 방법론으로서의 이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하는 것을 범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론이 정당화가 되지 않는데 정당화가 필요한데 결론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적인 미래하고 그러니까 과거적인 과거하고 미래적인 미래가 과연 똑같겠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이게 이제 귀납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이기도 하죠. 그 9번 문 밖에 아무도 없는데 뭐 3번 울렸다. 이거 여러분 전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일까요? 고장임에 고장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총알 배송이죠. 총알 배송. 예,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방금도 없었는데 어떻게 금세 왔다 가신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유미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뭐 둘 중 하나다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언지 제거법으로 이건 타당한 논증이죠. 그리고 이거 전제들이 참이라면 이 논증은 건전하다. 이건 뭐 사실 유미가 거짓말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진다 그러는데 하여튼 참이라면 이거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사실상 이거에 대해 이것만 가지고서는. 근데 참이라면 건전하다. 뭐 이 정도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전성은. 그리고 여러분 여기 9번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많은 경우에 제가 일부러 여기다 써놨는데 이거 여러분 정원 3단 논증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타당하다고 그래요. 이거 부당한 겁니다. 부당한 거. 이게 따지고 보면 뭐냐 그러면 이 여기 이제 중명사 매개념이 중명사의 매개념이 이제 부주연돼서 중명사가 부주연돼서 오류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이거 뭐 맞는 얘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는데 수학적 추리를 운동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한번. 운동도 훈련을 통해 습득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 사고는 일종의 운동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사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결론을 전제로 옮겨놓고 전제 중에 하나를 결론으로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타당해요. 이걸 많이들 틀려요. 많이들 이렇게 이건 타당한 논증인데 라고 하시는데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부당한 논증이고 그리고 이거는 직관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여튼 많은 실수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여러분 2번으로 한번 가보죠. 이것까지 한번 정리를 싹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연습 문제를 통해서 풀었는데 다시 한번 리뷰한다 생각하고서 가보겠습니다. 타당하지만 건전하지 않은 논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여러분 타당성은 형식의 문제고 건전성은 전제들이 실제로도 참이냐 그러는데 전제들 중에서 하나나 아니면 둘 다 전제 2개 다가 거짓인 경우 건전하지 않은 논증 가능하죠. 이거 참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참인 논증은 건전한 논증이다. 이건 거짓이죠. 건전한 논증은 뭡니까? 전제들이 참이어야 되죠. 플러스 뭡니까? 무조건 타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타당성이 건전성의 필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타당해야 되고 그리고 결론이 아니라 전제들이 참이어야 돼요. 그래야 건전한 논증이다. 3번은 타당한 논증의 전제들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거짓이죠. 여러분 타당성은 전제들의 뭐 참거짓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제들도 참이고 결론도 참인 논증은 건전한 논증이다 그랬는데 전제들도 참이고 결론도 참이지만 여러분 이게 부당한 논증이 있을 수 있죠. 형식을 따져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이죠. 그리고 참인 결론은 거짓인 전제로부터 타당하게 도출될 수가 없다.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연역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인 타당한
이상한 논증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전제와 결론이 어떤 진리값을 갖든 간에 타당하고 부당한 논증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그 표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역 논증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귀납 논증으로 이제 가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귀납, 이 과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이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프란시스 베이컨이 신기관을 통해서 이 과학 방법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제 이 신기관을 통해서 이 과학적 방법론으로서의 귀납법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그 덕분에 과학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룹니다. 심지어 뭐 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없었다면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극찬을 할 정도로 그러한 그 과학 방법론으로서의 귀납법은 사실적 지식의 확장을 가져온 것이 정말 그 아주 중요한 인류의 공헌이었었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살펴봐서 알다시피 정한 3단 논증이고 연역 논리인데 그것은 결국 뭡니까? 연역 논증 특징 자체가 비확장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연성이고 비확장성이기 때문에 사실적 지식의 확장이라는 걸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귀납 논증을 좀 배울 거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한번 흥미롭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푼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 오늘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몇 가지를 다뤄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연습하시면은 practice makes perfect잖아요. 연습하시면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시면 공부는 반복이죠. 애쓰셨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